네,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 글로벌 자금의 이동 방향을 진단을 해보면서 향후에 어떻게 자금이 움직일지,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좀 거시적인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펀드로도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고요. 예, 선진시장이죠. 선진시장에 주로 투자되는 인터내셔널 펀드군에서 이번 주 유입된 금액이 한 13억 달러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7억 달러, 그리고 이번 주에 13억 달러 계속 유입세가 이어지긴 했는데요. 유입액이 좀 크게 감소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특징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신흥시장에 주로 투자되는 이제 GEM 펀드군이죠. GEM 펀드군에서는 이번 주에도 1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지난주에도 1억 6천만 달러가량이 유출이 되었고, 이번 주에도 1억 달러가량이 유출이 되면서 신흥시장 쪽에서는 유출세 지속, 그리고 선진시장 쪽에서는 유입액 감소, 이런 부분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나 유럽 경기와 관련해서 회복세가 부각이 되면서 유럽 관련한 펀드로 자금이 좀 유입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흥국 펀드로는 소폭이지만 3주 만에 자금이 또 유출로 전환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흥시장 쪽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좀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선진시장,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시장, 그리고 서유럽 쪽,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자금 유입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6월 달 테퍼링 발언 이후에 7월 달에 좀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러한 유입액은 8월 달 들어서 좀 크게 감소하는 이런 부분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인터내셔널 펀드군에서는 지난주 대비해서 한 50% 정도 유입액이 감소를 하면서 선진시장 으로의 자금 유입액이 좀 크게 감소하는 이런 특징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의 자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선진국과 이렇게 신흥국과의 차별화, 유동성의 움직임은 언제쯤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중요한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 하반기 들어서 가장 시장의 키워드는 무엇보다 출구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출구 전략의 키는 당연히 버닝키 의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닝키 의장의 입에서 시작된 6월 달 이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7월 달에 다시 완화가 되긴 했지만 하반기 여전히 남아있는 이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월가 쪽에서는 이제 9월 달 들어서 출구 전략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데 9월 19일 날 미국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월말이 되면은 미국 주택 경기 지표,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다음 달 되면은 다시 또 예전처럼 고용 지표라든지 IM 지수, 제조업 지수가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굵직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최근까지 어떤 경기 호조세가 지속되는 이런 흐름이 확인이 된다면은 9월 19일에 일종의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9월 19일까지는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FOMC 회의에서 9월 회의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이 펀드 시장 자금의 이동과 관련해서도 관건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흥국 경기가 아무튼 이렇게 살아날 조짐을 조금 보임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해외 주식형 펀드로 요즘에 관심이 참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국내 펀드로 이제 좀 시각을 바꿔서 보시면은 해외와 국내에 투자되는 이제 두 개 펀드군이 있는데요. 해외 쪽 펀드군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유출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3천억 원 가량 빠져나갔고요. 이달 들어서도 한 1,000억 원 가량 정도 빠져나갔기 때문에 해외 쪽 펀드보다는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 기관의 실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자금 병행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달 테퍼링 발언이 나온 이후에 한 1조 4천억 원 가량 펀드로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이게 7월 달 들어서는 3천억 원, 그리고 8월 달 들어서는 마이너스 16억 정도로 계속해서 유입액이 줄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800선까지 무너졌을 때는 이제 스마트머니가 유입이 되면서 좀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들이 지금 1,900선까지 올라오면서 좀 자금 유입세가 좀 주춤해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 유입세가 주춤하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 다음 주 혹은 이번 월말까지 어떤 기관 투자 자금에 어떤 실탄이 좀 없다라는 부분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수급 구도를 좀 예상을 해보자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재 이달 들어서 기관이 나타낸 그 특징들을 보면은 뭐 운수 장비나 화학 쪽 이렇게 좀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어떤 이익의 가시성이 높은 이런 업종들로 좀 압축해서 들어가는 전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달 들어서 거의 자금 유입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다음 주와 그리고 월말까지를 예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일종의 좀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전에는 어느 하나 그 끌어당기는 모양새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어느 좀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뉴스나 재료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추세를 띈 이런 모양새는 아닐 것 같다라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가운데 자산의 운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이전에 그 이제 큰 자산, 뭐 신흥시장, 선진시장, 그리고 채권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신흥시장에 대해서 어떤 할증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장성 때문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러한 성장성이 많이 깨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뭐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뭐 전 세계 신흥 시장에서 어떤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처럼 할증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제 선진 시장 쪽에 대한 매력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금융위기 이후에 일정한 건전한 구조조정을 거쳤고요. 특히 이제 미국 쪽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양적 완화를 하면서 어떤 풍부하게 유동성을 풀어놓은 상황입니다. 유동성이 환수된다 하더라도 다시 그 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외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어떤 신흥시장보다는 선진시장 쪽의 매력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하반기 선진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선진시장과 관련해서 또 테이퍼링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이것을 제외하고라도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